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12시 1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하는 미국 SEC의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권은 정식 재판으로 붙여지면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발견 단계에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과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SEC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 거부되고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듯이 코인베이스 소송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대선으로 인해서 SEC의 수장이 바뀌고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를 중요한 산업의 일부로서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리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코인베이스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던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약 13종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를 했고 또 판매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SEC의 승인 없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판사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유 중에서 코인베이스 지갑이 미등록 브로커라는 SEC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코인베이스 지갑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갑을 미등록 브로커라는 SEC의 주장이 기각이 되는 의미를 간단히 짚고 본론으로 가자면 결국에는 디파이, 탈중앙 금융 관련 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탈중앙화가 증권의 유무를 해석하는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기각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았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역시 미국 법원이 심리해서 SEC와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대법원까지 싸움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인데 원고가 규제기관 SEC면 법원이 일단 정식 재판에서 쟁점을 다툴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암호화폐 산업은 앞으로 더 이런 법정 싸움이 빈번해질 정도로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기소 기각한다는 것은 법원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기소 기각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 왔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가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규제 명확성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밝힌 만큼 해당 기소가 기각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각되지 않고 본 소송에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SEC가 코인베이스의 기소 이유를 잘 정리할지 기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을 어떠한 입증 자료와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질지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리플과도 연결해 볼 때 매우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소송이 기각이 되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의지가 꺾이는데 큰 몫을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기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도 있죠. 해당 소송들에서 SEC가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 리플과의 소송을 쉽사리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SEC가 리플 XRP와는 달리 13종의 암호화폐가 코인베이스라는 2차 시장 거래에서 거래될 때
미등록 증권 거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별도로 입증을 한다면 또 리프의 소송과는 상호 영향력을 가져가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본 소송에서 어떤 입증 자료와 증거들을 들고 올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각이 되었었다면 기각이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낫었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가 다툴 쟁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는 것도 밝혀야 하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과거 존 디튼 변호사가 추측했던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공유드리면 미등록 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어려워진다면 조금 난해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시우드나 코인베이스 임원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플과 SEC 구제책 내용은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몇 가지만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현재 우리는 SEC의 브리핑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사실인지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4월 22일에 리플의 반박문이 나오면 양쪽의 정보를 통해서 더 균형 있는 해석과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의 약 20억 달러 벌금 청구는 결국 리플이 XRP를 판매하게 만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투자자 보호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리플이 20억 달러 벌금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XRP를 판매하게 되면 시장의 XRP가 많이 늘어나면서 XRP 가격이 떨어지고 또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SEC가 막무가내로 소송을 진행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SEC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특히 SEC가 리플의 과거 사업 관행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리플로부터 받는다고 한들 그 벌금이 개인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인지 양 당사자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ODL의 영구 금지하는 것이 토레스 판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만약 토레스 판사가 영구 금지하지 않는다면 SEC가 항소하게 되고 항소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때까지는 리플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결이 약 2026년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과거에 전문가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4월 22일 리플의 답변서에 리플이 현재는 규제를 따르면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ODL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님을 제시함으로써 ODL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면 과거 기관에 대해서 디스카운트했던 사업 관행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깨끗이 털고 나가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나온다면 SEC가 항소한다고 해도 3년간의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의 약 70%의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항소 역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리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리플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긴장이 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에 대한 신뢰감이 사실 SEC의 일방적 진술을 통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리플 입장에서는 또 어떤 반박을 가지고 있을지 양쪽을 다 들어봐야 리플과 XRP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현재까지는 SCC의 브리핑의 내용으로만 갑론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되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보다 리플의 반박문이 나오면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